대규모 집회가 열리자 정치권은 기민하게 유불리를 판단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파가 운집했는데도 일부에서는 숫자가 부풀려졌다며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근거 없이 숫자를 부풀리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깎아내리는 쪽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숫자 싸움 할 시간에 이미 여러 정당에서 제안이 나오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자녀 비리 전수조사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이 전수조사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그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잠깐 해봤는데 기 의원께서는 뭐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뭐 이런 입장 주셨어요. 네. 일주일 사이 혹시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이런 큰 방향의 전환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들의 특히 국회의원 자녀들의 네. 입시 문제에 대한 혹시 비리가 있었다면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각 당 지도부가 전부 다 찬성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현실성에서 의문을 품었던 것은 지금 한 달 보름째 가장 강력한 수사 집행권을 가진 검찰이 이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총력 집중하고 있어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파헤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00명에 육박하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다 말은 한다고 하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동의하겠느냐, 이것이 저의 지적 포인트였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 간에 회동이 있었고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무적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걷어차졌어요.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실무적인 접근은 진전을 시켜놔야 됩니다. 대강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이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그럼 시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개략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논의가 되었다면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진심을 믿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부분들 없이 물타기용으로 호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박차고 나가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실화될 국민은 90% 정도가 해야 된다고 말씀 주시고 계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정치권의 태세, 특히 제1야당의 태세는 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현실성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추진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국민의 명령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최 의원께서는 추진해 볼 만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제안이 사실 바른미래당에서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바른미래당도 조국 수사가 끝난 뒤에 하자 이런 입장인 건가요? 아마도 이제 국회 일정상 또 국감이 진행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건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해서 3개월간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1,20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규 채용한 1년간 신규 채용한 부분, 그다음에 5년간 정규직 전환된 부분, 이 어마어마한 양에 대해서 그 전수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채용 비리를 182건 적발을 했고 또 친인척 건은 16건이 나왔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 미성년 자녀 또는 이제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교육부가 했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지금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수조사 어렵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최근 5년간 대학 입시를 치러서 네. 대학에 간 자녀가 있는 대상자가 되겠죠. 네. 또는 뭐 이제 로스쿨이나 의전원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장차관급이랄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의 어떤 불신을 지금 국민들한테 받고 있는 부분을 다 같이 한번 풀어보자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도 가능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은 다 정부가 직접 정부 부처가 나서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위공직자의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라고 했을 때 결국 자료는 교육부가 대부분 핸들링 할 수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다 같이 정부가 나서서 본다면 충분히 정부서도 네. 정부 스스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굳이 국회가 꼭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같이 더 토론해보고 현실 가능한 방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성이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각 정당의 선언들, 입장들 이것이 뭐 국민과의 약속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입장들이 발표됐는지 한번 정리해 보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당의 입장은 대표 입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국당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서 듣고 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각 당 대표들께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의 활동 등 입시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 조국 사태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기동민 의원께서 문제 제기한 거 하나 더 여쭤보고 가죠. 예. 그럼 지금 실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좀 논의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조국 수사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는 방안, 예. 그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 조국 장관의 자녀의 입시에 대한 부분은 검찰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네. 뭐 오늘 내일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소환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가장 수사가 많이 된 입시비리 부분을 주로 이제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수사가 뭐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종결 시점이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방법론, 국회에서 할 거냐, 정부가 할 거냐, 아니면 예. 국회 내부에서도 어떤 뭐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거냐, 국정조사로 할 거냐, 뭐 교육위원회에서 그냥 할 거냐, 뭐 등등의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히 그 뒤에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식적이고 어떤 절차적인 건 논의하는 것은. 그래서 충분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뭐 10월 안에 그런 부분들 결론 내서 뭐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뭐 총선 전에 이런 거 다 마무리 짓고 정치권이 네. 국민으로부터 좀 더 이제 공정하고 신뢰받는 모습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나중에 뭐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겠군요. 아니 그럼요. 네. 수사가 끝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검찰의 수사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간, 의지의 문제다? 예, 당연합니다. 시간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이 논의에서 빠지면 돼요. 합의만 해주고 빠지면 됩니다. 각 당의 이 대표들과 교섭단체가 됐든 비교섭단체가 되었든 각 당의 대표들이 이런 고위공직자 폭과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치권은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국민적 우려와 공분이 쌓여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밝히자.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라는 대국민 정치 선언만 하고 네. 그 일체의 논의는 다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산하의 어떤 무엇이라든지 이렇게 맡겨두고 빠지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정말 자유한국당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것이 전격적으로 발효되는 시점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끝난 이후로 한다.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만 대국민 합의만 해놓으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감사원에 의뢰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인영 대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데 국회의장 산하에 민과 관이 동수로 참여해서 뭔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든지 간에 정치권은 특히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하고 이 문제가 차분히 굴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문제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일단 뭐 국회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강한 두 분과 함께 조금이라도 좀 구체적인 방안을 시청자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대상은 뭐 어느 정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라고 표현도 했지만 대체로 보면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이렇게 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각 정당의 지도부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정당 지도부도 포함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한 뭐 자제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고위공직자들 역시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 형평성과 국민의 어떤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방향이다,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라고 했을 때 제외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대상자들이 결국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자녀가 대학에 가거나 어떤 전문 대학원에 가야 되는 네. 그 숫자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대학마다 입시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5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류가 없는 것은 저희가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결국 뭐 논란은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데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폭을 저희가 기간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주요 당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 또 그리고 아까 이제 장관, 차관 등을 포함한 이제 고위 공무원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입시 서류 보존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조국 장관이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가족이지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설정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입학할 당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그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5년으로 명시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현실성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 계획을 국회 스스로가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갖는 순간 저는 수많은 반론과 제도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대국민 정치 선언을 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따로 좀 이렇게 재량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재량권을 줘서 그분들이 국민들 앞에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들 생각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국회의원의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현실 속에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역시 저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께 보고해야 될 사안이지 정치권에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국민 정치 선언을 하고 정치권은 빠지자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만 확인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구에서 그걸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대상 범위를 특정하는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것이 뭐 몇 년 동안이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형의 유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진학한 학교를 또
이렇게 또 추리는 것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럼 맡겨두대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국회의원이 스스로 제 머리 못 깎으니까 뭐 지금은 뭐 민관 특별기구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감사원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전문 조사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자. 네.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예.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법률기관 여기 같은 경우는 강제하기가 어려운 제도적 맹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제도적인 맹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 합의에 근거한다면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감사원이 가장 적절한 기관이라고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런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법 절차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능가하는 상위 가치로 운영의 문제이긴 한데 여야 간의 정책 합의와 정책 협의를 먼저 두거든요. 그런 제도적 맹점과 법적 한계가 있다면 그걸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지 뭐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어떤 헌법의 근간 체계를 흔드는 그런 문제가 아닐 바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입법기관을 조사할 근거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뭐 법적 근거가 저는 충분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예,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내부에서. 네. 이 국정조사 특위라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그 국회 증언과 감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유증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 과정에서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자료는 대학이 가지고 있거나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나 이제 교육청들이 통과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정해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검증하면 되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그거를 일일이 다 검증한다고 하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민간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뭐 또 이제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모셔가지고 위촉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정조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만일 이게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교육부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저는 정부가 한번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수 미성년 자녀의 논문 문제 이거 교육부가 과거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니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아주 면밀하게 지금 보면서 50개 교회 87명 139건의 논문을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뭐 정치권이 합의보고 막 모든 게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뭐 그냥 교육부가 추진해서 국가의 어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민 90% 정도가 지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미성년자 논문 조사는 교육부가 추가로 또 하나요? 이거 이미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1차적인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심층 검증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참고로 또 교육부가 10월까지 그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 또 특목고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뭐 이렇게 자문, 민간 자문 또는 정부 쪽에 조사를 의뢰하는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그 여당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관으로 구성된 특별기구 이인영 원내대표 제안입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전수조사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국회 내에 민간과 공동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그것을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여야 사당은 이 기구에 전수조사의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을 위임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소 추상적으로 제안됐던 방안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국정조사 특위는
권한이 분명하잖아요.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위증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관 특별기구는 그런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권한을 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께서 말씀 주신 국정조사 특위 이런 형식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행위를 실제 조사의 주체도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들이 좀 다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사의 주체로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등장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그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인영 대표께서 국회의장 산하의 민관 공동조사 특별기구로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이렇게 해야 좀 이 신뢰성과 안정성들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조사 권한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드리면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아까 저는 그것도 이제 마지막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교육부 자체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무산이 되고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 이렇게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정부 여당이 결단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의 하나의 주체로서 교육부의 감사 이런 부분들 배제하지 않습니다. 네, 정부 스스로 조사하는 것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는 정치권의 자기자정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성격은 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감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입장 발표를 확인해 봤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사태가 정리된 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수사 종결 뒤라고 하셨잖아요. 많은 갭이 있을 수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그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과연 검찰 수사가 종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또 저희 당도 요구하지만은 조국 장관이 임명 사퇴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의미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은 아까 저는 수사 끝난 이후로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수사 종결 이후에 가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지금 당장 실무 준비 협상해보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전에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도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켜낼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저런 전제가 많이 붙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의지 자체가 없는 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누가 반대하는지는 좀 명확하게 확인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지난주 토요일에 서초동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야의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 토요일 집회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은 숫자가 좀 과장됐다 이런 입장도 내놨던데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도 보기에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외친 부분은 너무나 이 국민적 염원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크다라는 것을 절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제가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되는 바람에 한국 당원들한테 감금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을 낸 사람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조국 장관의 어떤 이 논란이 빌미가 돼서 오히려 반대의 어떤 그 여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 당원들도 어떻게든지 이 법안에 같이 찬성을 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은 계속 그 찬성하지 않는 반대에 대한 어떤 이유를 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서 과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라는 의문을 이제 갖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조국 장관으로 해서 이제 정치권이 이렇게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되고 있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으로 인한 국민적 분열로 인해서 검찰 개혁의 염원은 더 높아진 것으로 또 이상한 지금 이제 흐름이 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조국 장관이 과연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지 적임자가 될지는 이후에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저는 뭐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집회에 그 이인영 대표가 2천만 명이 아마 마음으로는 같이 촛불을 들었을 거다 이랬는데 저는 5천만 국민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올 겁니다. 다만 조국 장관을 지금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을 동일시시키는 이 프레임 안에서 지금 굉장히 국민적 분열이 되면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참 그 부분이 걱정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한국당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집회 참석자 수를 막 이렇게 계산해서 밝히기도 하고요,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지난 집회를 모리성의 아수라장 이렇게 규정도 했더군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그분들이야 좌좀, 좌익 좀비들 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국민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참 무섭고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광장에 나서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 먼저 올립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정치권이 아전인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폄하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대통령 탄핵 과정의 촛불 광장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함께한 정치 세력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동성과 숨쉬고 생명력을 가진 이 민심이 어느 방향성을 가져나갈지에 대해서 저희들 똑바로 유추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호되게 질타도 많이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조국 장관을 보호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지지자들의 결집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뭐 제가 특정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거리에 광장에 저런 정도의 국민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강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특히 이 시점에 저는 검찰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국회의 청문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특정한 시기마다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것이 야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또 다시 전파되고 이런 검찰의 정치성, 편향성 그리고 잘못된 수사 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혁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적 물음에 대해서 정치권과 검찰은 맹성하고 답변에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전 인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끝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